대치동이라는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교육하면 떠오르는 도시인 대치동, 그 대치동 안에 있는 대치동 구마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3개의 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지구별로 각각의 조합원이 설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대치동 구마을 1지구, 대치동 구마을 2지구,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이렇게 불러가지고 마치 서로 같은 곳인 것 마냥 이렇게 불리우곤 있는데, 이제 여기가 다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각각 푸르지오, 롯데캐슬, DH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게 되겠죠. 그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독립성도 강하게 느껴질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한 곳인 느낌이 강한 이 대치동 구마을 세 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입니다. 세대수는 1지구가 484세대, 2지구가 273세대, 3지구가 281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지면적은 1지구가 약 8,900평, 2지구가 약 4,400평, 3지구가 약 4,500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면적은 각각 약 24,700평, 약 16,000평, 그리고 약 15,00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하고층은 1지구가 9개 동에 18층, 2지구가 6개 동에 15층, 3지구가 6개 동에 16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공사는 각각 대우건설, 롯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입니다. 분양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지구, 2지구, 3지구가 사업 진행 속도가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 곳 같은 경우에는 첫 지구가 먼저 분양을 하면은 나머지 2개 지구도 아마 1년 안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타트를 끊을 지구는 현재 2지구가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지구가 가장 먼저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예상되고 있는 분양 예정일은 빠르면 2019년도 하반기, 아니면은 2020년도에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교통입니다. 자, 이 대치동 구마을의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지하철이 바로 옆에 없다라는 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거리마다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거리에 4군데가 다 없는 그런 지역에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이것도 이제 다른 동네로 가면은 요 정도면 교통 좋은 거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강남치고는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대치동 안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이 지하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편하고, 가장 가까운 역인 2호선 삼성역이 북쪽으로, 그리고 3호선 대치역이 남쪽으로 해가지고 각각 한 700m 정도, 도상거리로 한 700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치마다 좀 다르겠지만 도보로는 한 1km 정도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선 한 티역까지는 도상으로 약 9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마을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그냥 걸어가지고 지하철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버스 타고 한두 정거장 정도 가가지고 환승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치동 구마을이 있는 그 지구에는 동서 남북으로 해가지고 각각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남쪽에는 1개 노선, 서쪽에는 5개 노선, 그리고 북쪽에는 4개 노선, 그리고 동쪽에는 마을버스하고 좌석버스를 합쳐가지고 12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을 보면은 이 구마을 동쪽으로 영동대로가 있는데, 이쪽을 통해가지고 북쪽으로는 삼성동, 그리고 성수동까지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남쪽으로는 수서하고 문정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한 남쪽에 있는 도곡로를 따라가지고 서쪽으로 가면은 서초하고 양재 쪽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동쪽으로는 잠실의 진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군입니다. 도상으로 1km 범위 안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시설 및 병원입니다. 아무래도 대치동 구마을 하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학원가 바로 앞에 있죠. 그래가지고 학원을 끝나고 집에 오는 학생들, 보통 학원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피곤한 학생들이 버스 타고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걸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한티역 부근에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있고, 또 북쪽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쇼핑몰 중 하나인 코엑스가 있죠. 그래서 상권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도상거리로 1.7km 범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입니다. 85타입 이하는 100% 가점제이며 85타입 초과는 50%는 가점제, 그리고 50%는 추첨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치동 구마을이 대부분 85타입 이하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가점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조금 더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제가 정확한 정보를 못 들은 걸 수도 있으니까 이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강남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고요. 청약 가입 2년 이상,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 거주지에 지금 충족, 세대주, 과거 5년
1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 1년 이상 거주. 자, 여기서 이 서울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당첨자가 전부 다 안 나오면은 수도권까지도 또는 서울 1년 이하까지도 이제 기회가 있는 건데, 보통의 경우는 여기까지 기회는 안 넘어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 마무리 시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요. 대출 조건은 이 아파트가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계약금하고 현금 전부 다 현금으로 필요합니다. 준공 이후 실입주 시에는 LTV하고 DTI는 40%, 실입주를 안 할 경우에는 LTV하고 DTI는 0%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의 예상 평당가는 현재 5천만 원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딱 5천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이 동네 시세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에요. 뭐 옛날에 지어지긴 했지만 바로 옆에 있고 규모도 비슷한 그 대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평형 기준으로 평당 4,700만 원이고요. 인근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대치 레미안 하이스터는 42평형 기준으로 평당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치동 명성에 비해서는 비교적 시세는 낮게 형성이 돼 있고, 이 대치동 구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로 실제 분양을 할지는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자, 방금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대치동 구마을 인근은 대치동이라는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교통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넓은 세대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마 아파트나 미도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가려진 그런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평당 5천만 원에 분양을 한다, 또는 5천만 원을 조금 넘겨가지고 분양을 한다, 그러면 주변 시세랑 똑같거나 주변 시세보다 조금 높게 분양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러면 청약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꼭 서울 1년 이상 거주가 아니더라도 의외로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하고 비슷한 사례를 보여준 게 최근에 5월 7일 날에 분양을 했었던 방배동의 방배 그랑자이죠.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면산하고 매봉제산 사이에 있어가지고 보기 드물게 강남권에서 공기가 굉장히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이 8.17대 1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무순위 청약인 줍줍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최근에 굉장히 유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분양가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DH자이 개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즉 현재 시세에 비해서 청약하는 아파트 가격이 현저히 낮은 거죠. 그래서 당첨이 되기만 하더라도 바로 시세 차익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1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된 것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아파트 청약이라 하면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설령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시세보다 다 싸게 사는데 이 아파트는 시세랑 똑같이 청약을 해. 그럼 왠지 바보가 되는 느낌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나 2017년도 뭐 하루가 다르게 그냥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그 시장에는 설령 가격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런 곳에도 그냥 모두가 다 청약을 넣었을 겁니다. 그냥 입지만 좋으면 그냥 청약을 넣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가격이 앞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는 거지만 확실한 건 지난번하고 굉장히 시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도 서울 안에서 전부 다 청약이 마감이 됐어요. 서울 1년 이하나 수도권까지는 안 갔는데 현재 주변에 있는 시세랑 완전하게 똑같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그 방배 그랑자이의 시공을 맡은 자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부분을 좀 우려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제안책을 내놓는데 이게 또 굉장히 재밌어요.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면 당연히 이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요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냐 9억이 안 되는 아파트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9억이 넘어가는 방배 그랑자이에 거의 대출하고 비슷하게 이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자이가 하는 거죠. 뭐 자이가 했는지 아니면 조합원 측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방배 그랑자이 측에서 청약자한테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제안이냐면은 중도금을 3회까지만 내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중도금을 못 내더라도 그 연체이자를 딱 5% 정도로만 받겠다. 요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연체를 해도 좋다. 연체이자를 그렇게 세게 물리지 않겠다.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내지 마라 요겁니다. 물론 대출이 될 때보다 현금으로 더 보유를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거죠. 이자 같은 경우에 보통 연체 이자는 뭐 8%가 넘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요것도 대출 이자하고 비슷하게 대출 이자를 보통 한 4% 정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4%나 5%나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냥 한 1% 정도 더 내고 중도금 안 내도 된다. 시중금리하고 큰 차이 없이 그냥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에 가장 귀가 솔깃한 사람은 현재 고소득자인데 당장 모아놓은 현금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아파트만 괜찮다면은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겠구나. 어차피 강남권 아파트는 전부 다 대출이 안 되는데 이 아파트는 이런 제한이 있어가지고 현금이 조금 부족해도 되네. 당연히 솔깃하죠. 아무튼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시장이 현재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대치동 구마을 장점도 되게 명확하고 단점도 되게 명확한 단지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계속. 그러나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정말 명확한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 청약을 넣으실 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분석을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